네발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닥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차 방정식 및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중학교 때 했던 걸 복습과 예제 1번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서 예제 2번 문제를 풀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구독은 닥프랑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첫 번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AX는 B 이 꼴로 지금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그때 단 전제 조건은 A가 0이 아니어야겠죠. 그때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결국 1차 방정식처럼 되어 있는 AX는 B꼴의 문제를 풀이를 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 꼴로 먼저 바꿔놓은 후에 그 다음에는 전제 조건을 따져서 A가 0이 아니었을 때와 A가 0이었을 때를 조건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A가 0이 아니었다면 그때는 해는 X는 A분의 B라고 이렇게 근이 한 개가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A가 0이었을 때는 지금 B가 0이냐와 B가 0이 아니냐 갖고 나눠진다라는 전제 조건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 A가 0이었을 때 B도 만약에 지금 0이 아니라면, 그럼 B가 0이 아닌 예를 들어서 1이라면 이때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할 거고, 그 해가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불능 가능하지 않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 A가 0이었을 때 B도 0이라면 그럼 이때 X에는 뭐가 들어가든 1이 들어가도 2가 들어가도 3이 들어가도 항상 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할 거고, 그럼 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부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차 방정식은 항상 AX는 지금 B꼴로 먼저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A의 값에 따라서 전제 조건을 나누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제 1번 문제입니다. 이제 X에 대한 방정식 예를 풀어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스스로 우리가 조건을 나눠서 풀어야 되고요. 근데 X에 대한 식이라 했으니까 X 값을 구하려는 1차 방정식처럼 일단 모양글을 만들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에 지금 X 이렇게 하나 X 꼴과 그 다음에 나머지 A 플러스 1 이렇게 먼저 적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습관으로 A제곱 마이너스 1이 보이면 인수분해를 일단 표현해주면 A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1에 거기에 지금 X는 A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먼저 쓸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해를 적기 위해선 전제 조건을 깔아줄 거야. 첫 번째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A가 지금 1도 아니고 지금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었을 때 그때 해를 구하는 방법은, 그럼 이때 X는 양변을 나눠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쓰여지는데, 얘가 약분을 해서 쓰니 최종 이때는 지금 A 마이너스 1분의 1이요 이게 X의 해를 구했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죠. 이 조건이었을 때 해가 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번엔 이제 A가 만약에 1이었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 봅니다. 그럼 A가 1이었으면요, 그럼 이때 좌변에 쓰여져 있는 얘는 지금 0이라고 돼서 0 곱하기 지금 X인데, 우변 같은 경우는 A가 1이랬으니 얘는 2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써드릴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그럼 이번엔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확인을 해보실 거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다시 좌변은 0 곱하기 지금 X가 되실 거고, 근데 우변은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시겠죠. 그럼 이때는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참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건에 따라서 답을 다 세 가지 경우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으면 항상 조건을 스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대값 기호는 얘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처럼 제곱이 되어 있다면 그때 걔는 절대값이랑 표현이 똑같구나. 근데 이때 이 절대값 기호를 푸는 방법은 안에 있는 수가 양수였었을 땐 그대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A 음수였다면 그때는 지금 부호가 반대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절대값을 푸는 행동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그럼 순서대로 잡으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할 거냐?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그 값이 0이 되는 그 0이 되는 이 x의 값을 기준으로 x의 값의 범위를 나눌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따가 문제 풀어줄 때 쌤은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지금 범위를 먼저 나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이때 지금 뭐야 각 범위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놓 그럼 없앤다라는 건 절대값 기호를 풀어내서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푸는 방법은 방금 여기서 문제 조건을 생각을 해서 풀어낼 거고, 근데 그 풀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과정 이 방법 2에서 이거에 구한 x값 중에서 해당 범위에 속하는 것만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꼭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번엔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1번에서 문제를 보면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푸니까 절대값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이때 얘가 안에 0이 되는 값은 지금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맨 처음에 나눈다라면 수직선을 그려서 1을 기점으로 1보다 작았을 때와 1보다 컸었을 때 이렇게 나는 두 가지 경우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서 다시 이제 풀려주고요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우리가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지금 써놓을 거고, 이 경우에서 나머지 이제 방정식을 풀 건데 그럼 그땐 절대값을 벗길 거예요. 근데 x가 1보다 작으면 이 안에 있는 건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 는 2x 플러스 7이요 이렇게 써져서 이제부터 이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지금 2x 더하기 7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때 우변으로 x는 넘기면 3x는 이때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즉 x 값이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한 과정을 갖고서 뭐 할 거다, 여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 번째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1보다 큰 경우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건, 그러면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를 확인했으면 같을 때도 따로 확인하니? 아니, 굳이 우리는 그러면 한쪽에서는 같다 표시를 그냥 붙일 거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냥 붙여놨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번에는 절대값을 풀어주는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니까 부호가 그대로, 그러면 x-1은 2x 플러스 7이라는 방정식을 풀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x를 좌변으로 넘기면 우변으로 넘기면 x,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얘 해를 지금 우리에서 조건을 나누는 이 범위 안에 확인을 해보시는데 이거는 지금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방정식 1번의 방정식의 해는 만족하는 게 얘 하나, x는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절대값이 이번엔 두 개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기준을 나눠보면 우리는 지금 0과 2니까 지금 수직선에다가 0과 2를 표현할 거고, 그럼 이번엔 범위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0보다 작았을 때, 0보다 크고 2보다 작았을 때, 그리고 2보다 컸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눠서 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x가 지금 0보다 작았을 때 이때 조건에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럼 0보다 작았을 때 이제 방정식 열심히 풀면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음수, 얘 안에 있는 게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x 부호 반대로 나오시면 되고, 얘도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4라는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x 값이 마이너스 1이요. 다시 확인 과정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건 맞는 말이니까 얘는 참이요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그럼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번엔 2보다 작을 때 이때 다시 확인을 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앞에 있는 건 양수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그대로 x,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음수네. 그럼 얘는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4요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얘를 푸니까 얘는 지금 0 곱하기 x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2요.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 해가 없은 것 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해가 없다.
그럼 세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마지막 2보다 크거나 같았었을 때 이때를 지금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지금 부호를 벗기면 절대값을 벗기면 앞에 있는 게 양수, 그래서 x 그대로 뒤에 있는 것도 양수, 그러면 그대로 나와서 는 4. 그러면 2x가 지금 6이 되고 x값은 3. 마지막 확인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3은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해가 됩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는 그러면 만족하는 게 두 개니까 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3이다.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절대값을 하나씩 풀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 특강에서는 다시 1차 방정식이라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복습과 그리고 절대값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배웠습니다. 근데 1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그럼 머릿속에 기억할 게 항상 AX는 B꼴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A가 지금 0인지 아닌지를 따라줘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 방정식은 이제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문제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지금 절대값 안의 식, 이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스스로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을 잡아서 우리는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풀어내고, 절대값 기호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방정식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방정식 계산.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모든 게 답이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말해줬던 내용은 결국 꼭 범위 안에 범위를 확인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확인하자.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